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파헤쳐 볼 주제는 바로 여러분보다 빨리 코딩하는 AI입니다. 다들 경험이 있으시죠? 코드를 짜거나 글을 쓸 때 AI 비수한테 뭘 좀 시켰는데 저기 빙글빙글 돌아가는 로딩 화면만 쳐다보고 있어야 하는 그 순간이요. 정말 답답하죠. 흐름이 다 끊기잖아요. 맞아요. 이게 바로 대부분의 AI 비서들이 가진 문제입니다. 성능은 강력한데 우리를 자꾸 기다리게 만들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반응이 느리면 그 중요한 작업의 흐름, 그 몰입 상태가 그냥 깨져버리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제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AI가 나타났습니다. 이 AI는 그냥 대답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행동을 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기술이 바로 이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동적인 조수에서 능동적인 행위자로 진화한 AI.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바로 AI 에이전트의 등장인데요. 이건 그냥 챗봇이 좀 똑똑해졌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스스로 행동하는 AI, 즉 에이전트 AI의 시대가 열렸다는 뜻이죠. 에이전틱 AI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AI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질문에 답하는 걸 넘어서서 목표를 딱 주면 알아서 계획을 세우고 터미널 명령어 같은 도구도 찾아 쓰고 심지어 그 과정에서 배우기까지 하는 말 그대로 자율적인 주체인 거죠. 그러면 이런 에이전트 AI를 어떻게 이렇게까지 빠르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 섹션에서는 컴포저라는 모델의 핵심 기술, 그 속도의 비밀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지는데요. 바로 전문가 혼합, 영어로는 모이라고 부르는 구조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비유하자면 모든 걸 다 아는 의사 한 명을 찾아가는 것보다 각 분야 최고 전문가 여러 명으로 구성된 팀을 만나는 게 훨씬 낫잖아요. AI도 똑같아요. 거대한 뇌 하나가 모든 계산을 다 떠안는 게 아니고요. 특정 작업에 아주 특화된 전문가 AI들 중에서 딱 필요한 애들만 골라서 깨우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떤 작업 요청이 딱 들어오면 게이팅 네트워크라는 일종의 지휘자가 이 일은 저 전문가가 제일 잘하겠네 하고 순식간에 판단해서 호출하는 거죠. 덕분에 모델의 전치 뇌 크기는 엄청나게 큰데 실제로 일할 때 쓰는 뇌 부분은 아주 작고 가벼운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속도가 엄청나게 빠를 수밖에 없겠죠. 이 표가 그 차이를 한눈에 보여주네요. 기존 AI는 밀집형 구조, 그러니까 모든 뇌세포를 한 번에 다 쓰는 방식이었어요. 반면에 컴포저는 필요한 전문가만 쓰는 희소형 구조를 썼고요. 애초에 후련 목표부터가 그냥 이해하는 걸 넘어서 빠른 반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떠냐고요? 응답 시간이 무려 4배나 빨라졌고 웬만한 작업은 30초 안에 다 끝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속도가 실제 개발 현장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세 번째 섹션에서는 어떻게 만들었는지에서 그래서 뭐가 다른데 로 초점을 옮겨보겠습니다. 4배 빠르다는 건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개발자의 작업 방식 자체가 기다림에서 빠른 반복으로 완전히 바뀌는 혁신이거든요. AI의 대답을 기다리느라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대신에 거의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으면서 코드를 계속 수정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한 베타 테스터가 남긴 피드백인데 정말 와닿는 말이죠. 가장 신뢰할 수 있다. 이런 신뢰는 단순히 빠르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컴포저는요, 방대한 양의 코드 전체를 까먹지 않고 그 맥락을 완벽하게 이해해요. 그러니까 복잡한 작업을 시켜도 엉뚱한 소리를 하거나 혼란에 빠지는 일이 거의 없는 거죠. 정말 든든한 파트너가 생긴 셈입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장밋빛으로만 끝내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 섹션입니다. 이렇게 강력하고 자율적인 힘에는 맞아요. 필연적으로 새로운 위험이 따릅니다. 지금부터는 이 기술의 어두운 면, 즉 보안 문제를 한번 살펴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심지어 외부 도구까지 마음대로 쓰는 AI라니. 아주 만약에 이 강력한 AI가 나쁜 의도를 가진 누군가에게 조종당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에이전트 AI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위협들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작은 취약점 하나가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리는 연결된 취약성이라든지 AI의 신원을 도용하는 문제, 또 정상적인 활동처럼 보여서 추적조차 힘든 데이터 유출까지 기존의 보안 방식으로는 막기가 정말 까다로운 공격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교묘하고 무서운 위협이 바로 이 간접 프롬프트 인젝션입니다. 이게 뭐냐면 AI 에이전트가 정보를 얻으려고 어떤 웹사이트에 방문했는데 거기에 악성 명령어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AI는 그걸 그냥 정보라고 믿고 읽는 순간 감염돼서 조종당하는 거죠. 마치 스파이가 믿었던 정보원한테 가짜 정보를 받아서 속아 넘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똑똑해진 공격수들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자, 5번째 섹션입니다. 해답은 역시 AI에 있습니다. AI의 공격을 AI로 막는 차세대 방어 전략을 소개해드릴게요. RAALS라는 훈련법인데요. 이 슬라이드를 보면 개념이 확 들어오죠. 말 그대로 AI에게 스파링 파트너를 붙여주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공격자 AI가 계속해서 새로운 해킹 방법을 만들어내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방어자 AI가 그 공격을 막아내면서 스스로 더 강해지도록 훈련하는 거죠. 이 둘이 끝없이 싸우면서 AI의 방어 능력은 스스로 진화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남습니다. AI가 시스템에 아주 중요한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근데 그 명령이 정말 인간 관리자가 내린 건지 아니면 해킹당한 AI가 멋대로 내리는 명령인지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인지적 서명이라는 정말 혁신적인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건 비밀번호나 지문인식 같은 걸 넘어서는 거예요. 사람마다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생각의 패턴, 행동 방식, 키보드를 치는 리듬 같은 그런 미세한 행동 패턴 자체를 분석해서 AI와 인간을 구별하는 기술입니다. 즉, 그 명령 뒤에 있는 것이 진짜 인간의 의지인지를 실시간으로 검증하는 최후의 방어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오늘 나눈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자율적인 미래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표가 오늘 논의의 핵심을 딱 요약해주네요. 간접 프롬프트 인젝션 같은 새로운 위협에는 ARLAS 같은 능동적인 AI 방어 훈련이 필요하고요. AI가 다른 누군가를 흉내내는 신원 위장 문제에는 인지적 서명이라는 근본적인 검증 기술이 필요합니다. 결국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방어 기술도 함께, 아니 더 빨리 진화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이제 AI가 우리를 돕는 시대에서 AI가 스스로 행동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환점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바로 AI의 그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맡길 수 있을 것인가, 즉 신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단독으로 행동해서 어떤 결과가 발생했다면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할까요? 개발자일까요? 사용자일까요? 아니면 AI 그 자체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